7번은 오른쪽 그림에서 대각선 길이가 AB라고 얘기했고 사이각은 45도입니다. 그때 이 사각형의 넓이가 2루트라고 하고 더한 값이 6이라고 한다면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공식 알고 있나요? 지 알아요? 몰라요? 네. 말해봐요 그러면. A 플러스 B. 좀 모르겠어요. 그럼 건이는 알아요? 다음 불러보세요. 네, 플러스 3AB, 마이너스 3AB, 마이너스 3AB A제곱, A제곱. 일단 공식을 외우시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A3승 B3승 공식을 외우셔야 되고요. 이 공식은 모르기 힘들거든. 6을 대입하려고 합니다. 6을 대입해서 3번 곱했으니까 216, 6 대입했더니 18AB입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AB 곱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같거든? 되신 거 맞나요? 근데 사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하면은 저게 대각선 길이 알고 있는 사각형이니까 2분의 1 있어야 되겠네?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2개 곱하기 사인 45도로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인 45가 2분의 루트이기 때문에 루트인 양변이 약분하면 될 것 같고 분모에 있는 4를 곱했더니 8이 되는 것 같은데? 그 8만 집어넣으세요. 8 곱하기 18만 해주라고 하는 것 같아요. 8 곱하기 18이 몇이야? 18하고 8을 곱했으니까 답이 72가 답이겠네요. 되신 거 맞죠? 그 다음에 68번으로 갔습니다. 68번은 선분의 1을 대각선 길이를 준 게 아니네. 바깥쪽에 있는 선분 길이 4하고 5를 준 다음에 내부에 있는 대각선사의 각은 120도라고 되겠습니다. 그때 평행사변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뭔가 애매한데? 왜냐면은 내내 대각선 길이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사각형의 넓이의 값이 필요한데 대각선의 사이각을 알고 있으니까 대각선 길이를 알면 참 좋겠다. 이 대각선 길이를 모르잖아 지금. 그 대각선 길이의 값을 선생님이 2A, 2B라고 한번 해볼까? 여기 대각선 2A, 또 다른 대각선 2B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럼 넓이의 값을 구하고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사인 120으로 풀면 되겠네? 사인 120은 사인 3분의 2파이니까 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 2, 4 오면 사인의 뭐는 플러스? 그럼 계산했더니 AB 루트 3의 값이 넓이인 것 같은데? 그럼 답을 구하려면 AB가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AB 고백값이 알고 싶은데 AB 고백값을 어떻게 구하지? 대각선 서로 다른 대각선을 2등분하나? 된 거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길이의 값은 B, 여기는 A, 여기도 지금 B가 될 건데 여기는 120도, 여기는 60도인 것 같아요. 된 거 맞나요? 그럼 뭐 나의 AB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여기가 AB 4였을 때 여기 길이의 값은 A, 여기 길이의 값은 B, 여기 각이 60도였나? 그러면 여기서 AB에 대한 식을 세울 수 있겠다. AB에 대한 식은 16의 값은 양쪽 옆에 있는 선분의 1의 제곱 코사인 60, 사이각이 60도니까 코사인 제2법칙을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에서도 코사인 제2법칙을 적용해 보려고 하거든? 그럼 25의 값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B 코사인 120이 되겠네. 사이각이 120도니까. 난 지금 AB만 필요해. 두 개 뺐으면 좋겠는데 코사인 60이 누구지? 코사인 60은 2분의 1, 코사인 120은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니까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네, 그렇죠. 2, 4, 5면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 두 개 빼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얘가 지금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B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AB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겠습니다. 밑에서 위에 거 뺐더니 9 A제곱 B제곱 지워졌고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뺐더니 2AB 그럼 AB의 값은 2분의 9네. 코사인 제 법칙만 적용했습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몇 번이죠? 70번? 70번. 70번은 그림과 같이 가게 크기가 90도짜리인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의 내접하는 원이 있는데 그 반지름 길이의 값은 3이라고 합니다. 원의 반지름이 3인 원의 중심을 O라고 할 건데 AO라고 하는 직선이 BC랑 만나는 점이 D점입니다. 원이 접하는 점은 여기가 원이 삼각형과 접하는 점들인데 D점 좌표는 그것보다 살짝 더 위에 있겠다. 그리고 D점은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닙니다. 삼각형 위에 있는 점입니다. D점은. 근데 BD라는 길이의 값은 4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내접원이 있을 때 요만큼 길이의 값이 반지름 3이라면서 여기 길이 값도 반지름 3이라는 얘기인가? 그러면은 반지름 값이 좀 3인데 여기도 3일 거 아니야? 근데 BD 길이를 4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BD를 4라고 얘기했으니까 선생님이 요점 좌표를 2라고 한다면 DE의 길이의 값은 1인 건가? 근데 삼각형 ADC라는 삼각형의 외접원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삼각형 ADC라는 위에 있는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 반지름이 필요한 것 같은데? 반지름만 구하면 끝나겠네요?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녀석은 외접원의 반지름이 필요한 상태인데 난 이 원의 반지름이 필요하거든? 빨리 접하라고. 안 접해 계속? 접한 거 못 고르겠다? 됐다. 이렇게 ACD에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이 필요한데 반지름이 들어있는 공식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반지름 들어있는 공식이 어디에 있어? 사인 법칙에 반지름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럼 사인 법칙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 사인 법칙으로 문제를 풀려면 한 선분과 마주보는 각의 크기를 알아야 되거든? 선분과 각이 서로 마주보는 그 한 세트만 알면 우리는 답을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게 삼각형 ACD라는 것들 중에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게 있나? 아, CD라는 길이는 구할 수 있겠다. 왜냐면 A라고 하는 점의 좌표에서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에서 여기 각은 똑같은 각이니? 지금 여기다 수렴발 내리면은 이 위에 있는 삼각형하고 아래에 있는 삼각형은 서로 합동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각은 똑같은 거지? 우리가 AD라는 선을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각의 이등분선인데 문제는 AB 대 AC가 BD 대 CD라고 할 건데 BD 길이는 4인 거 알고 있는데 CD 길이를 모르네 지금? 그럼 CD 길이를 갖다 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선생님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X라는 하나의 각과 마주보는 변 CD라는 변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싶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지름의 값은 사인 각 CAD라고 하는 각을 마주보는 변이 CD라고 놓고서 여기서 반지름을 구하고 싶거든 사인 법칙으로. 필요한 녀석은 각의 크기에 대한 사인 값이 필요하고 CD라는 길이가 좀 필요한 상태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직각삼각형, 요거 지금 직각삼각형이잖아. 이거 직각삼각형인데 여기 있는 것도 직각삼각형이지 않아? 근데 여기 있는 각이 누구지? DOE라는 각의 크기가? 선생님 여기 X라고 했거든? 각을 물어봤는데 3이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만큼의 각의 크기는 X지 않나요? 동위각으로 여기도 X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가 3이었을 때 여기 길이가 1인 거 알잖아. 그럼 빗변의 값은 루트 10인 건가? OD의 길이의 값은 루트 10입니다. 그럼 sin X의 값이 누구라고요? 여기를 세타로 칭해볼까?
사인 세타의 값은 여기가 1, 여기가 3, 여기는 루트 10이거든. 사인의 값이 누구냐고요. 아니, 유리 안 해도 돼. 루트 10분의 1이 사인 값인가요? 빗변이 루트 10, 높이의 값 1이니까요. 그러니까 난 분모 있는 녀석의 값이 루트 10분의 1인 거 알고 있거든? 이제 분자에 있는 CD만 알면은 반지름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CD 값을 구할 생각인데 문제는 CD 값을 뭔지 주로 구하냐? 각이등분선 사용하기로 했잖아 지금. 각이등분선의 성질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를 몰라. 모르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네. 요만큼의 길이의 값을 x라고 해볼까? 여기는 3이지. 여기는 x니? 근데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C에서 접점까지 길이는 몰라서 y라고 해볼게. 그러면 C에서 E까지가 2가 접점이지 지금 어느가 접하는 점? 여기도 y인 거고. 이런 상황인가요? 근데 여기는 이 선이 각이등분선이기 때문에 근데 선분의 1 이렇게 잡으면 안 되겠다? 여기 D점을 가지고 D점이 각이등분선 AD가 각이등분선이었잖아? 그러면 여기 y하고 3의 비율이 여기는 x 플러스 y하고 x 플러스 3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D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D점에 대해서 여기 길이가 4고 여기 요만큼 길이가 y-1인 건가? 이 점에 대해서는 위에가 y였고 밑에가 3이었는데 D점에 대해서는 BD가 4고 위에 거는 y가 아니라 y-1이겠죠?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이 각이등분선의 성질을 사용하겠습니다. 각이등분선의 성질을 사용했더니 x 플러스 3 대 x 플러스 y의 값은 4 대 y-1이 되겠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럼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해볼게요. 내항끼리 곱했더니 4x 플러스 4y 외항끼리 곱했더니 xy 마이너스 x 3y 마이너스 3인가? 아이고야 산수가 쉽지가 않네. 피타고라스 정리도 한 번 더 써야 되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도 써야 되는데 괜히 멍청하게 풀었는데 x가 누군지 알고 있네 지금. 왜냐면 여기가 1대 3이었니? 1대 3? 그럼 여기 큰 삼각형도 1대 3이겠네. 그럼 x라고 잡았던 녀석의 값이 누구야? x의 값이 9가 돼야지 4대 12가 돼야지 1대 3인 거구나? 그럼 x의 값은 지금 9란 얘기네. x의 값이 9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9라고 놓고 풀었으면 좀 더 쉬웠겠다. 36 플러스 4y x의 값이 9니까 9y 맞게 잘 대입했죠? 그럼 오른쪽이 12y인데 4y를 이항했더니 8y 마이너스 12를 이항해주면 48 그럼 y라고 하는 값 자체가 6이었던 거네? 근데 우린 CD 길이가 필요하거든. CD 길이. CD 길이의 값은 y-1이니까 CD 길이의 값은 5인가요? 그러면은 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걸 계산했더니 이게 5루트 10이고 반지름의 값은 2분의 5루트 10이겠네요? 그걸 제곱해서 파이만 곱하면 되겠다. 제곱하겠습니다. 제곱했더니 4분의 250파이 약분했더니 2분의 125파인가요? 근데 바라봐야 될 것들이 닮은 도형에 대해서 비례식을 세워야 되고요. 각이등분선에 대해서 인지해야 되고 사인 법칙까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7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71번은 선분의 1에 6과 8이 있으니까 AB 길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AB 길이가 몇이죠? 네, AB 길이의 값은 6대 8대 10이니까 10이네요. 3대 4대 5의 2배습니다. 그런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내부에 있는 점의 잣도가 P점이 있는데 P점에서 B점까지 길이의 값은 4라고 합니다.
근데 P에서 변 AB와 BC에 내린 수선해발이 QR이라고 한다면 선분한테 지금 수선해발 내렸습니다. 그때 Q하고 R에 대해서 선분 QR 길이의 값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럼 QR 길이를 뭘로 출발해서 어떻게 구할지 계획을 세운 다음에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QR 길이를 뭘로 구하지? 우리한테 주어진 건 꼴랑 BP가 4인 것만 아는 거야? BP가 4인 것만 알고 있는데 도대체 뭔 재주로 구하지? 일단은 마주보는 각이 합이 90, 90이니까 원을 생각하라는 얘기인가? 원을 생각하라는 얘기인가? 그러면 여기 있는 각이 만약에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각은 누구인 거야? 사각형의 외접원을 생각했거든. 왜냐면 지금 여기가 직각 직각이니까. 직각 직각이니까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누구냐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180 마이너스 세타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이니까 그럼 내가 삼각형 BQR에서 코사인 J법칙으로 QR의 값을 구하든지 아니면 오른쪽에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각을 이용해서 PQR이라는 삼각형에서 코사인 J법칙으로 문제를 풀려면 왼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J법칙을 쓰려면 BQ 길이하고 BR 길이 알아야 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PQR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려면 PQ하고 PR을 알아야 돼. 근데 우리가 그거 다 모르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제법칙 풀기 힘들다는 판단을 했어.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인 법칙으로 QR 길이를 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 우리가 QR 길이는 삼각형 BQR이라고 하는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푼다면 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푼다면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아야지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은 세타를 마주보는 변이 QR이니까 QR 길이의 값은 2R 곱하기 사인 세타인 거니? 사인 법칙에 따르면 지름의 길이가 네 어서오세요. 사인 법칙에 따르면 지름 길이가 삼각형에서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를 마주보는 변이 QR이니까 양변 선생님 사인 세타만 곱한 거죠? 그럼 내가 필요한 건 QR 길이인데 QR 길이를 구하려면은 지금 그리는 원의 반지름 길이와 사인 세타가 필요해. 근데 사인 세타는 알 것 같은데? 왜냐면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에서 왼쪽 각이 세타, 오른쪽이 직각이니까 사인 세타의 값 우리가 누군지 알고 있는 것 같아. 사인 세타의 값은 10분의 8, 5분의 4인가? 그럼 사인 세타의 값이 5분의 4니까 5분의 8R인 거네. 그럼 반지름을 알면 모든 게 끝나는 거네? 그럼 코사인 법칙이 아니라 사인 법칙이 훨씬 쉬웠던 것 같고 반지름을 알았으면 좋겠거든?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이 누군지 알아? 니네 알아. 4. 내 반지름은 2야. 왜? 원의 중심이 BP 위에 있겠네. 요게 지름이겠네. 왜냐면 한 원에 대해서 원주각 크기가 90도라는 얘기는 중심각 크기가 180이었을 거니까 중심이 BP 위에 있다는 얘기네. BP가 지름이라는 얘기네. 이해된 거 맞아요?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으니까 BP가 지름입니다. 그래서 반지름값 2인 거 알고 있습니다. 2만 대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2번이라고 하셨습니다. 72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 길이가 일자리가 되는 정사면체가 있습니다. 정사면체에서 A라는 꼭지점에 수선발 내린 게 H인 것 같고요. H는 BCD의 무게중심이 H인 거 아시나요? 정사면체 위에 있는 A점에서 수선발 내리면 이 삼각형 BCD의 무게중심의 수선발 내린
찍히는 거 몰라? 아, 왜 모르지? 지금 밑에 있는 삼각형에 이 그림이 약간 삐뚤어져 있는데 그려진 그림이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건이 이린이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무슨 말 하고 싶죠? 다 했어요? 자, A점에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은 그 수선의 발의 좌표에서는 원래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모든 꼭지점까지 길이 다 똑같고 정삼각형이니까 모든 변까지 길이도 다 똑같습니다. 무게중심이. 정삼각형 BCD는 무게중심, 외심, 내심, 일치하기 때문에 무게중심의 좌표에서 모든 꼭지점까지 길이, 모든 변까지 길이는 다 똑같습니다. 그 점에 수선의 발이 내려집니다. 왜냐면은 여기 길이도 여기 세 군데 길이의 값은 다 똑같은 길이잖아. 그러니까 A점에서 수선발 내리게 되면은 무게중심이 찍혀야지만 A, B의 햇빛이 위에서 내리쬐다고 한다면 A, B의 그림자의 값이 밑에 있는 무게중심하고 B 사이의 길이가 될 거고 A, D의 그림자가 무게중심에서 D까지 길이가 되고 또 A, C의 그림자가 무게중심에서 C까지 길이가 돼야지 여기도 똑같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수선발 내리면 무게중심 찍힙니다. 자, 수선발은 무게중심에 찍힐 건데 문제가 지금 요구한 거는 모서리 AC라고 하는 모서리 위에 P점을 찍어가지고 AP 길이의 값이랑 CQ 길이가 똑같게끔 하라고? AC 위에 이거 똑같다고? 뭔 개소리야? AC 위에는 Q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한 거구나. 여기 밑에 H의 값은 무게중심인데 그 무게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AB에다 내리는 점의 좌표라고 얘기했나? 그게 P점. 그 다음에 Q점 좌표는 단지 AP라는 길이하고 CQ가 똑같게끔 잡은 점이 Q점인 거네? 지금 똑같은 길이 값은 AP하고 CQ가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QH의 길이 값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네. 그러면은 아래에는 몇 가지를 얘기해 볼까? 자, 정사면체가 있습니다. 정사면체에서 한 변 길이가 A였을 때 정사면체 높이 구하는 공식은 알고 있나요? 알 리가 없죠? 맞습니다. 오, 이리님. 오. 정사면체에서 수선발 내리는 이 높이의 값은 3분의 루트 6 A입니다.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뭐죠? 분모는 10입니다. 네, 12분의 루트 2 A 세제곱입니다. 네, 모르시면 안 됩니다. 정삼각형을 물어보겠습니다. 정삼각형 한 변 길이 A입니다. 높이 구하는 공식이 뭐죠? 맞습니다. 넓이 구하는 공식은 4 루트 3 네. 자, 이걸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중학교 겁니다. 고등학교 때 단 한 번도 교육과정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풀어보려고요. 일단 한 모서리 길이가 1이라고 얘기했잖아. 여기는 모든 변들은 다 1입니다. 모든 선분의 길이 값 1인데 일단 구할 수 있는 건 AP의 값을 AP를 구하긴 구해야 되겠다. AP랑 길이랑 CQ랑 똑같다고 하는데 AP를 구해야지. 자, 그러면 먼저 이 삼각형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A, B, H라는 삼각형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AB 길이 값은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AH 길이는 누구라고요? AH가 전체 3면체 높이인 것 같아. 네, AH 값은 3분의 루트 6입니다.
그럼 피타고라 정리에 따르면 BH도 구할 수 있겠네. 이거 제곱했더니 9분의 6 약분하면 여기 그냥 9분의 6으로 하자. 여기가 9분의 3이어야 되겠네. 그럼 루트 씌웠더니 세분의 길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AP 길이가 필요합니다. AP 길이가 필요한데 요만큼의 각에 대해서 사인 값이 3분의 루트 3이라고? 근데 이 각이 왼쪽 밑에 여기가 직각이 오른쪽 밑에 있는 삼각형으로 돌리면 사인의 값은 1분의 3분의 루트 3, 3분의 루트 3. 여기가 구하는 각 직각 그게 아니라 BH가 BH 길이가 잘못됐다고? 어느 포인트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걸까? 아니요? 지금 이렇게 이게 두개 더하면 1 안 나오잖아. 지금 제곱했어요. 안 나오는데? 나오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사인 값은 3분의 루트 3인 것까지 되신 거 맞죠? 그럼 여기다 수행발 내렸잖아, 지금. 여기가 P점이라며. 그럼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이 AH분의 PH가 사인 값이겠네. 저 각 A라는 각에 대해서 사인 A의 값이 3분의 루트 3이었는데 삼각형 APH라는 삼각형에서는 사인의 값이 3분의 루트 6분의 PH인가요? 연결된 거 맞아요? 에이, 코사인으로 풀 걸 그랬나 보다. 코사인 A 값은 전체 삼각형에서 코사인 A 값은 1분의 3분의 루트 3인가? 아니 3분의 루트 6? 코사인 A가? 그러면은 조그만 삼각형 PAH라는 삼각형에서 코사인 값은 3분의 루트 6분의 AP? 3분의 루트 6분의 PA? 그럼 PA 구할 수 있겠다. 양변에 3분의 루트 6만 곱하면 되니까. 그럼 PA의 값이 몇이라는 얘기야? 9분의 6이어서 3분의 2가 되는 건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 길이의 값은 3분의 2라는 거 알고 있는 거네. 여기가 3분의 2라고 했을 때 여기도 3분의 2라는 얘기잖아. 됐나요? 여기가 3분의 2였을 때 지금 구하고 싶은 건 QH 길이가 궁금합니다. 지금 삼각형은 방금 전에 삼각형이랑 합동형 삼각형인데 여기가 A, H, C라고 하는 삼각형은 이 삼각형과 합동입니다. 근데 Q점 좌표의 값은 여기 길이가 3분의 2라고 알고 싶은 길이의 값은 여기는 QH가 궁금하고 된 거 맞죠? QH 값이 궁금한데 요만큼의 각의 크기는 여기 각이랑 똑같겠네? 사인값, 코사인값 같은 값이겠네? 요만큼 길이의 값은 3분의 1인가? 전체 1 중에서 3분의 2였으니까 요만큼 길이의 값은 3분의 루트 6? 내가 구하고 싶은 건 QH. 그럼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제곱법칙만 이용하면 구할 수 있겠다. 코사인 제곱법칙을 구할게요. QH의 제곱의 값은 3분의 루트 6 제곱했습니다. 3분의 1 제곱했습니다. 이거 두 개 곱해서 2배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 코사인 A만 쓰면 돼요. 근데 코사인 A의 값은 3분의 루트 6이라고 앞에 있는 두 녀석의 값은 9분의 7?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분자 2루트 6 곱하기 루트 6은 12? 12를 3으로 약분했더니 4.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던 QH 길의 값은 요게 QH 길이네요.
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 또 표현할 게 몇 번인가요? 75번. 75라고 들었습니다. 1인이 그 사이에 있나요? 75번 문제는 평가원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에서 선분의 1이 4, 5, 코사인 BAC의 값은 8분의 1. 그런데 선분 AC 위에 D점과 BC 위에는 E점에 대해서 각의 크기가 똑같다고 표시했습니다. 여기 각에 표시되어 있는 세 군데 각은 다 똑같습니다. 그럼 이 삼각형 ABD는 이등변 삼각형인 거구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길이의 값은 4겠네. 여기 각도 똑같다고 얘기했는데 BAC라는 각이 세타라고 한다면 이것들 셋 다 모두 세타라는 얘기잖아. 여기는 모든 표현된 각들은 다 세타입니다. 근데 코사인 세타의 값은 8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는 지금 여기 길이 알겠는데 B라는 점에서 수선해발 갖다 내렸을 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선해발 내리면은 AD는 2등분 되는 거잖아. 근데 코사인 값이 A, B분의 여기 절반 길이가 코사인 세타인 거 아니야. 근데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라며. 아니,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면은 여기가 4였을 때 여기가 2분의 1이라는 얘기 아니야. 4분의 2분의 1이 8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절반 길이의 값은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AD 전체 길이의 값은 1입니다. 그 다음에 CD라는 길이의 값은 그래서 4가 될 겁니다. 그럼 삼각형 BCD라는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구만? 된 거 맞나요? 이등변 삼각형인데 여기 요만큼의 각의 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네.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면 여기는 각의 크기들은 각이 똑같다며.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겠네. 아닌가?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인가? 2분의 세타인가?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면 여기 각이 2분의 세타, 여기 각이 2분의 세타라는 얘기니? 그래서 네 각의 합은 180도가 되는 건가? 아무튼 이등변 삼각형인데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가운데 있는 길이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네.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 가운데 있는 길이는 어떻게 구했더라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두 문제 정도 풀었던 것 같은데 여기 가운데 있는 길이를 무슨 재주로 구했었는지 기억나? 파이가 간다. 여기 각을 세타라며. 여기 각은 네, 이걸로 풀었던 것 같아. 그럼 2분의 세타로 놓은 건 신을 필요 없어. 3분의 1이가 4하고 4거든. 가운데 있는 길이는 몰라서 x. 에이씨, 문제 생겼다. 길이 모른다. 길이를 모르는 문제 발생했다. BC 길이 모르는데? 우리 지금 BC 길이 모르잖아. BC 길이를 구할 수 있나?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에서 4하고 5하고 여기 각이 세타였던 거 아닌가? 그럼 내가 지금 BC라는 길이를 구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제곱축으로 BC의 길이 값을 제곱하겠습니다. 4의 제곱, 5의 제곱, 2 곱하기 4 곱하기 5 코사인 세타 8분의 1이니까 5를 빼면 되겠네? 5를 뺐더니 36? 그래서 BC 길이 값은 6인가? 여기 전체 길이 값이 6인 건 알겠습니다. 이제 필요한 녀석의 값은 여기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풀지? 여기 요만큼의 길이의 값 y라고 할까? 여기 요만큼 길이는 6-y라고 할 수 있겠네? 왼쪽 삼각형 BDE라고 하는 삼각형에서 BDE라고 하는 삼각형에서 코사인 제곱식 적용할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인 CDE라고 하는 삼각형에서도 코사인 제곱식을 적용하면
연립하면 XY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왼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제곱식을 적용할게요. 4를 제곱한 16의 값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코사인 세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코사인 제곱식을 적용할게요. 근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누구야? 2, 4, 5면이니까 부호가 마이너스야? 네, 그래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8분의 1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코사인 제곱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x의 제곱 플러스 6-y의 제곱 마이너스 2x 곱하기 6-y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1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거 연립하면 xy 구할 수 있겠다. 나오려나? 그 문자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당연히 나오겠지? 우리는 x값 구하는 거고. 아, 못해 먹겠다. 나 지금 이거 연립하려고 봤더니 연립 방식 풀기가 싫어졌거든? 혹시 그래서 잠깐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은 없나를 생각해 봤어. 찾았다.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을 찾아버렸다. 이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었지. 원래 이거 연립하면 답 나와. 근데 선생님 지금 연립 방식 풀기 싫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봤는데 D라는 점에서 수선의 발 갖다 내리면, 자, 지금 D점에서 수선의 발 내렸거든? 수선의 발 갖다 내리면 요 점을 H라고 해볼게. 그럼 삼각형 DH라는 삼각형 있잖아. DH이라고 하는 삼각형에서 여기가 세타인 거지. 근데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라며.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면 선분의 길이의 비율이 1대 8이었겠네. 길이의 비율 실제 길이 말고. 길이의 비율은 1대 8이었을 건데 64에서 1을 뺐더니 63. 63은 3루트 7? 루트 63, 3루트 7? 내가 지금 쓴 건 길이의 비율이야. 그러면 3으로 나누기 해주면 길이의 비율은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자, 그런데 수선발 내리면 이등변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6이라는 길이의 값이 3, 3으로 쪼개지는 건가?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일 거 아니야. 이등변 삼각형이었으니까. 그럼 빗변이 4니까 제곱한 16에서 3을 제곱한 9를 빼면 16 빼기 9가 7인가? 높이의 값이 루트 7이라는 얘기네? 괜히 3으로 나누겠네. 왜 3분의 1 루트 7이라고 생각했냐? 멍청하게. 아니지. 맞게 썼지. 아까 3루트 7이었는데 3으로 나눠준 게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길이의 값이 3분의 8이 나오네. 코사인 제곱식 연립하지 않고 그냥 피타고라 정리만 가지고도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는 877번. 정삼각형 ABC라는 삼각형은 정삼각형입니다. 모든 각은 다 60도입니다. 그런데 그 정삼각형이 반지름이 R인 원에 내접하고 있습니다. 반지름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AC라고 하는 선분과 BD라고 하는 선이 만나서 BD의 값은 루트 2가 되도록 D점을 잡았습니다. 만나게끔 하고 길이가 루트 2가 되게끔 하는 녀석을 잡았다고. 세타라는 가격 크기가 주어져 있고 사인 값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시해준 다음에 반지름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네. 그럼 할 수 있는 걸 차근차근 생각해 나가면 되는데 원래 정삼각형에 대해서는 한 변 길이의 값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 한 변 길이를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원의 중심을 대충 한 여기쯤에 있다고 해볼까?
여기 원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정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선을 그렸을 때 이 정삼각형은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이지 이 점은 외접원의 중심이고 외접원의 중심인데 정삼각형은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똑같은 것 같아. 정삼각형은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똑같거든? 그럼 이게 원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은 외심인 거네. 외심이고 무게중심인 거네. 우리가 여기가 몇 대 몇인지 알 것 같은데? 근데 여기가 2대1인 거 알고 있네. 근데 중심에서 꼭지점까지 길이가 여기 R이라며. 그럼 여기 있는 길이 값 2분의 1 R인 건가? 2대1이니까? 그럼 정삼각형의 높이의 값은 2분의 3R인가요? 원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뭐였는데? 정삼각형 한 변을 이용해서 높이 구하는 공식. 요게 정삼각형 높이 구하는 공식이라고? 그러면은 양변의 2를 약분하고 3으로 나누게 해주면 아니다. 루트 3으로 나누게 하자. 2 약분하고 루트 3으로 나누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니? 된 거 맞나요?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뭘 알고 있냐면 한 변의 길이를 R로 표현할 수 있네. 한 변의 길이의 값을 R로 표현했습니다. 여기가 루트 3R입니다. 값이 BC 값이 한 변 길이네. 정삼각형 한 변 길이. 그러면 지금 각의 크기 세타라는 각에 대해서 제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 CD 길이 값도 구할 수 있나 모르겠다. 내가 지금 BC는 R로 표현했잖아. CD 길이 값이 누군지 안다면 선생님은 코사인 제2법칙으로 R을 구할 생각인데 CD 길이만 누군지 알면 세변의 길이를 지금 표현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의 값을 이용해서 코사인 제2법칙을 적용할 생각이거든. 세타는 60도보다 작은 각이니? 세타는 60도보다 작으니까 세타는 예각입니다. 사인 값이 3분의 루트 3이면 코사인 값이 누구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나왔던 숫자들은 거의 똑같네? 네, 3분의 루트 6이네? 이게 제곱에서 더한 녀석의 값이 1 나와야 되니까? 그럼 코사인 값이 3분의 루트 6이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법칙으로 문제를 풀고 싶어. 그럼 이제 필요한 건 CD라는 길이만 누군지 알면은 코사인 제곱법칙으로 R을 구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CD 값을 구하려면은, 우리가 이 원의 반지름이 R이었냐? 그럼 먼저 사인 법칙부터 적용해 볼까? 사인 세타를 마주보는 변이 CD였나? 사인 법칙에 따르면 이게 지름인 거 아니야? 그럼 사인의 값은 3분의 루트 3이니까 CD라는 길이의 값이 누가 되는 거야? 3분의 루트 3만 곱했더니 야, 우리 세변 길이 다 알고 있어. 코사인 값도 알아. 코사인 제곱식만 쓰면 되겠다. 이제 코사인 제곱식을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제곱식을 쓰고 있습니다. 3분의 루트 3을 제곱했습니다. 9분의 3을 제곱. 양쪽 옆에 거 제곱하고 있습니다. 양쪽 옆에 거 곱한 다음에 2배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코사인 세타 쓰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루트 6 곱하면은 12를 3으로 나누겠으니까 4R. 3분의 1R 제곱을 이항하려고요. 3분의 8R 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2는 빵이네. 이 약분하고 세배하겠습니다. 인수분해 안됩니다. 근해 공식을 쓰고 있습니다.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혹시 뭐 실수됐다. 왜 음수가 나오냐? 어디서 실수했냐?
아닌데 맞는데? 제곱했고 2, 3할 제곱 곱해서 2배 코사인 3분의 루트 6 3분의 12 4할 3 빼기 3분의 3분의 8 4 6 3 혹시 잘못한 거 없는데? 어디서 틀렸지? 선생님 여기 CD값 구해놓고서 여기다 쓸 때 2를 안 써버렸어. 이해되셨죠 지금? 그럼 2배를 안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합시다. 그럼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이 요것만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제곱하게 되면은 네, 그래서 3분의 4할 제곱인가? 자, 이항해주면은 3분의 5할 제곱 마이너스 4할 플러스입니다. 약분이 안 되네. 5할 제곱 마이너스 12할 플러스 6입니다. 근해공식 적용하고 있습니다. 5분의 6 플러스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30 가운데가 플러스인 게 되려나? 가운데 플러스인 게 복이 없네? 그죠? 가운데 마이너스인 거만 있는 것 같습니다. 답이 그럼 1번이 답인가요? 자, 왜 플러스인 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안 하려고 해요. 왜 플러스가 안 되냐면 세타라는 녀석의 값이 3분의 루트 3이 되는 녀석의 값을 이용해서 풀었잖아. 그런데 이 녀석 세타의 값이 둔각일 때도 3분의 루트 3이 나올 수 있지. 둔각이 되는 삼각형이면 여기 있는 길이의 값이 엄청 길어져. 그것까지 지금 구해버린 거야. 그래서 각은 예각일 때니까 작은 걸 선택했다고 칩시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는 아래. 아래 문제는 하지 맙시다. 이 문제는 개념세 내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거든? 똑같은 문제에서 영상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8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80번 문제는 직각삼각형 ABC에 대해서 세변이 AB, BC, C를 AB, 스몰 ABC라고 표현해 놨고 거기 있는 거한테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하듯이 정사각형들을 덧대 붙였고요. 그리고 꼭지점들을 연결하는 삼각형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 요구한 거는 육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P, Q, RS, TU 제일 바깥쪽에 있는 육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럼 육각형 넓이의 값을 구할 건데 각각 세분되어져 있는 각각의 넓이의 값을 합산해도 될 것 같거든?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자, 모든 넓이의 값을 합산해서 구할 생각입니다. 먼저 이 삼각형의 넓이가 누구야? 여기는 사각형의 넓이는 몇이지? 여기 넓이 A제곱, B제곱까지 구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는 이 삼각형이 문제가 될 것 같아. 이 삼각형은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몇이야? C하고 B인가? 그 사이각이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사이각은 여기가 지금 A라고 칭해볼게. 각 A. 90도, 90도니까 여기 있는 각은 파이 마이너스 A겠네. 그럼 넓이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BC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A거구나. 됐나요?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B라는 각이니까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넓이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이웃한 변의 길이가 AC인가? 마지막 녀석의 값은 이건 직각삼각형이잖아. 직각삼각형이니까 B하고 A여서 이거 두 개 합동인 거네? 이걸 지금 객관식 보기에서 찾으세요. 일단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인가? 객관식 보기는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간결하게 답을 쓰라고 하는 것 같거든? 그럼 문자의 개수를 줄이려면 요 값 대신에 C제곱이라고 쓰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일단 2c제곱 있을 거고요. 요거 두 개 없애면은 ab라고 쓸 수 있겠구만. 된 거 맞죠? sin 파이 마이너스 a는 뭐랑 똑같아? 그럼 sin a는 객관식 보기 없네. 그래서 sin a를 구하면 되겠네. a라는 각에 대한 sin 값이 빗변분의 높이 c분의 a. 그래서 이 값은 c분의 a입니다. c분의 a 대입했더니 c는 약분되고 이것도 2분의 ab이야? 그 다음에 sin 파이 마이너스 b의 값은 sin b가 될 건데 sin b의 값은 네, c분의 b입니다. 그래서 c분의 b를 대입하게 되면 이것도 2분의 ab입니다. 2분의 ab, 2분의 ab 더 있으니까 ab 하나 더 추가하면 되겠다. 이걸 객관식 보기에 찾으세요. 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는 82번으로 갔습니다. 평가원 기출문제고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게 보인다. 자, 그림과 같이 3분의 길이가 BC 길이의 값은 3이라고 하고 CD 길이의 값은 2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각 BCD의 크기는 BCD라는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서 여기 있는 각이 둔각이라고 하는 거구만. 여기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DAB라고 하는 각, DAB라는 각이 이것도 둔각이라고 합니다. 2분의 90도보다 큽니다. 양쪽 마주보는 각이 다 둔각이고 여긴 예각이겠네. 사각형의 두 삼각형 ABC와 ACD는 모두 예각 삼각형입니다. 선분 A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에 잡혀 이점입니다. 여기가 대각선 AC의 1대2 내분점인데 A2를 지름으로 하는 원, 그게 AB, AD랑 만나는 점이 P1과 P2입니다. P1, P2인데 C2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두 선분과 만나는 점이 Q1과 Q2입니다. 그때 P1, P2의 길이가 Q1, Q2의 길이가 여기 길이 대 여기 길이 값을 몇 대 몇인지 줬습니다. 삼각형 ABD라는 삼각형의 넓이의 값은 2라고 합니다. A, B, D 선은 안 그려져 있는데 BD가 아무튼 삼각형 ABD의 넓이의 값을 지금 2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AB와 AD를 더한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AB가 더 깁니다. 여기 X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요구한 건 X하고 Y만 더하라는 얘기인가요? 3하고 2하고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럼 난 BD라는 길이를 구할 수 있긴 하겠다. 코사인 제2법칙으로. 여기 있는 각을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하니까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은 뭐가 되는 걸까? 구하지 말자. 코사인 제1법칙만 적용해서 BD 길이를 구해볼까? BD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 코사인 요 값이 4 17? 그럼 BD 길이 값은 루트 17인 거네? 그런데 문제는 왜 여기 성분의 길이를 몇 대 몇이라고 준 거야? 일단 준 것도 넓이의 값도 줬잖아. 넓이의 값 2라고 하니까 삼각형 ABD의 넓이가 2라고 하는데 그 녀석의 값을 구할 때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각 BAD라는 각의 사인 값으로 구하는 거지. 코사인 제2법칙으로 ABD에서 BD제곱도 구할 수 있지 않아? BD제곱의 값은 지금 17인 거 알고 있는데 BD제곱의 값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 코사인 각 BAD로 구하는 거잖아. 일단 식은 다 세우고 있거든?
조건 넓이에 대한 조건도 식 세웠고 코사인 값 이용해서 BD 길이 이용해서 식도 세웠고 지금 모르는 포인트가 각 BAD라는 각의 사인 코사인 값 몰라. 그 사인 코사인 값만 누군지 알면은 식 두 개 연립해서 XY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내가 지금 이 각에 대해서 사인과 코사인 값이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기 원에 대해서 P1, P2의 길이 대 Q1, Q2의 길이를 이용해서 거기서 뭔가 해결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A2의 길이를 A 길이 있잖아. 그걸 쌤이 2R이라고 해볼게. 그럼 C2의 길이 값은 누가 되는 거야? 1대2였으니까 4R이라고? 그럼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은 R, 지름이 2R.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2R, 지름은 4R. 그런데 문제가 여기는 길이가 삼각형 AP1, P2는 원에 내접한 삼각형이야. 원에 내접한 삼각형이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P1, P2를 구할 수 있지 않나? 사인 법칙에 따르면 지름 2R은 사인 각 BAD라는 각을 마주보는 변이 P1, P2인 거니? 마찬가지 지름이 4R인데 지름의 값은 밑에 있는 삼각형 CQ1, Q2에서 근데 여기 있는 각에 대한 사인 값은 구할 수 있구나. 사인 각 BCD라는 각의 크기는 이거 제곱하면 9분의 1, 이거 제곱하면 9분의 8이 나와야 되겠네. 9분의 8이니까 3분의 2 루트인가? 사인은 예각이든 둔각이든 1 싸우면 2 싸우면 다 플러스니까 그럼 사인 각 BCD가 3분의 2 루트가 될 테고 그때 마주보는 변이 Q1, Q2인 거네. 그러면은 요 분모 있는 사인 값을 곱해주면 P1, P2의 값은 2R 사인 각 BAD가 되는 거고 Q1, Q2의 값은 4를 곱했으니까 3분의 8루트의 R인가? 근데 이게 몇 대 몇이라고? 3대 5루트이라고? 요게 3대 5루트이니까 이 녀석의 값도 비율이 3대 5루트가 되겠네. R의 값은 약분했습니다. 2도 약분했습니다.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3대 5루트라고 하니까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하겠습니다. 5루트의 사인 BAD라는 녀석의 값이 3이랑 곱했더니 2루트인가? 그 사인 값은 5분의 2 모양인데? 선생님 상수 안 틀렸겠지? 사인 값을 알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 이 값이 누구라고? 5분의 1이라고? 각은 둔각이지. 그럼 코사인 값 음수가 나오는 거지? 이건 제곱했더니 25분의 4, 1에서 25분의 4를 뺐더니 1에서 25분의 4를 뺐더니 근데 코사인 값 음수라고? 자, 이거 대입해서 연립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다 왔어 이제. 여기 있는 값이 5분의 1 xy가 2라서 xy의 값은 그 10을 대입할 건데 10을 대입하게 되면 이건 지금 플러스가 될 테고 4 루트 21? 야, 끔찍한데? 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뭔가 산수가 실수한 것 같은 느낌이 확 든다 갑자기. 여기에 17이었으니까 4루트 21을 이항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니? 근데 x하고 y를 더한 값을 필요하다고 했잖아. x, y 더한 녀석의 제곱은 이거 2배에서 더해야 되는 건가? 망했다. 망했지? 아이구야. 이때 x 더하기 y일 걸 못 구하네. 이중분원을 풀 줄 알아야지 답이 나오네. 아이씨, 다르게 풀었어야 되네. 큰일 났네. 아래 아래 산수 산수가 틀렸어? 어디? 1을 넣어 다시 한번 어디? 비례식 비례식에서 약분을 잘못했어? 야, 그럼 아까 야, 이씨, 아까 얘기했으면 이렇게 야, 아까 얘기하지. 선생님 그 생각이 있겠지. 저도 야, 여기서부터 약분을 잘못했다고? 자, 약분해서 4. 야, 선생님이 말도 하고 계산도 하고 머릿속에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산수 가끔이 놓칠 때 있어. 그럼 틀리면 바로 말해줘요. 네. 약분해서 4가 되니까 잘못한 건 여기가 4루트 2. 그러면은 5분의 4. 사인 값이 5분의 4. 사인 값이 5분의 3이면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5분의 3. 제곱해서 1 나와야 되니까 그럼 산수가 더 편해졌네. 그럼 넌 누구냐? x의 곱한 값은 5? 그 다음이 어디 보자. 이 값이 마이너스 5분의 3이면 플러스 5분의 6 xy 5분의 6 xy인데 5분의 6 xy가 누구야? 6인가? 이 값이 지금 뒤에는 이 모든 값이 6. 6을 이항했더니 그럼 이 값은 21? 그럼 x 플러스 y 값은 루트 21? 상황이 좀 많이 복잡하네요. 자, 평가원 기출문제는 수능시험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풀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문제가 아니라 한 문제 속에 한 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거를 자기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차근차근 풀 수 있으면 되거든.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84. 84번은 운 좋으면 84번으로 갔습니다. 84번이 오른쪽 그림에서 선분 AB의 길이가 4라고 합니다. 그건 지름입니다. 그리고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인데 AB의 길이 값이 4, AB가 4, AC는 2, 각도는 45도, CD를 구하라고 합니다. CD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이기 때문에 여기가 원주가 90도인 건가? 그리고 선분의 길이는 여기가 직각이 되는 삼각형이니까 45도니까 1대1대 루트2이기 때문에 AD 길이는 2루트 2인 거니? BD 길이도 2루트 2가 되겠네? 필요한 길이의 값은 지금 CD 길이가 필요한데 내가 필요한 거는 지금 여기 길이도 BC도 알 것 같은데? BC 길이가 몇이야? 16에서 4를 뺐더니 12. 12니까 2루트 3인가요? 1대 루트 3대 2? 그럼 여기 몇 도라는 얘기야? 60?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CD 길이를 구하려면 여기가 105도라며 여긴 몇 도야? 70 우린 75도에서 외우는 것 같은데? 외우고 있을까? 네 사인 70 사인 75도가 몇이야? 2분의 아닌데? 4분의 4분의? 6과 플러스 2. 맞습니다. 그럼 코사인 75도는 누구야? 4분의 네, 1이니까 외우고 있네. 얘가 코사인 15도랑 똑같고 이 녀석의 값이 사인 15도랑 똑같은 거지? 사인 15도도 외우고 있나? 아니 탄젠트 15도?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비슷하긴 한 것 같아요. 2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75의 값은 2불 나올 때마다 선생님 써드리니까 외울 수 있겠다.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할 거는 요걸 좀 사용하고 싶습니다. 코사인 75도 사용하려고요. 오른쪽에는 삼각형 BCD라는 삼각형에서 코사인 제곱을 쓰면 될 것 같은데 CD의 제곱의 값은 2루트 2의 제곱, 2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2개 곱한 거 6루트 이게 몇이야? 24? 거기다 2배 쓰니까 48? 거기다 코사인 값 된 거 맞나요? 그럼 코사인 제곱법칙을 적용했더니 왜 약분하면 12? 망했네. 망했지? 에이씨. 옆에 걸 돌려가지고 아까 그러면 삼각형 BCD에서 풀었더니 이쁘게 안 나와서 제곱한 값이 이쁘지 않아서 왼쪽 삼각형 가지고 풀어볼 생각입니다. 삼각형 ACD에서 풀고 있습니다. ACD에서 CD의 제곱의 값은 8, 4, 마이너스 2개 곱했더니 4루트인데 2배 했더니 8루트 2? 아, 지금도 안 이쁜데? 다 안 이쁘네. 어떡하냐? 다 안 이쁘다. 망했다. 지금 코사인 105도를 써야 되죠. 코사인 105도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75인가? 파이면 함수 안 바꿔? 2, 4, 5면이니까 보는 마이너스인가? 그래서 이 값은 이것도 안 예쁜데 다 안 예쁘다. CD를 어떻게 구하냐? 계산해가지고 이게 지금 4분의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이죠. 된 거 맞아요? 그러면 12 마이너스 8루트 2 곱하기 요 값이라서 산수 좀 해보자.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올려나 모르겠네. 4에 약분했더니 2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4루트 3인가? 됐나요? 그럼 누굴 제곱하면 이게 나오는지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것 같은데 누굴 제곱하면 이게 나올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니까 설명합니다.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값을 제곱한 녀석의 값이 누구야? A 플러스 B도 있을 거고 우리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 여기 2가 있으면 요게 지금 8 더하기 2루트 2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나? 2가 들어가면 4가 되니까 그런데 이 값은 12는 누굴 곱한 거고 8은 누굴 더한 거야? 누굴 더하면 8, 누굴 곱하면 10이야? 그러네. 이 녀석의 값을 6 더하기 6 곱하기라고 인식한다면 그러면 CD라는 길이의 값은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되지 않을까? 이해되나요? 이 녀석이 뭐냐면 루트 A 플러스 B 플러스 2루트 AB가 있을 때 그 녀석의 값을 가지고 제곱하기 전의 숫자를 구하는 거를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루트 속에 또 루트가 있잖아. 이걸 이중근호라고 불러. 이중근호로 표현된 녀석의 값을 계산하는 방법이야. 알면은 이렇게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답은 좀 거지 같지만 이게 답입니다. 또 풀어야 될 거는? 또 풀어야 될 거. 끝! 이제 등차수열 증도 나갈 수 있습니다. 개념 센 수학의 등차수열 증도 나가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등차수열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열 파트는 IQ 순으로 잘할 수 있거든?
머리가 좋은 손으로 잘하는 것 같아, 수열 파트는. 여태까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어. 또 새로운 파트를 시작하는데, 공식이 좀 있어. 공식은 몇 개 없습니다. 이 IQ 테스트 해본 적 있냐? 초등학생 때 IQ 테스트를 하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 숫자를 몇 개 준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맞추세요. 규칙성을 파악해서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맞추세요. 이런 것들을 이제 IQ 테스트 할 때 하는데,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과 등비 수열을 배우려고 하는데, 일단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행렬과 수열의 차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했었나? 말 안 했었지? 행렬은 행과 열로 숫자를 배치하는 걸 행렬이라고 하고, 수열은 그냥 일렬로 숫자를 배열하는 걸 수열이라고 하거든? 수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보통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 행렬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 그런데 행렬은 행과 열로 숫자를 배치하는 게 행렬, 수열은 숫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걸 수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렬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쭉 써가지고 n번째 항까지 쓴 녀석의 값은 유한수열. 근데 끝없이 쓰는 녀석의 값은 무한수열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녀석은 유한수열을 공부하려고 하는 중이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함수랑 똑같거든? 만약에 함수가 EX-1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친다면 1대2 반값, 2대2 반값, 3대2 반값, 1대2 밤 1, 2대2 밤 3, 3대2 밤 5 이렇게 되겠죠? 그때 fx라는 녀석의 값은 EX-1이에요. 함수는 요게 함수예요. 우리는 첫 번째 항의 값, 두 번째 항의 값,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있을 때 이 녀석이 fx랑 똑같아. n이라는 문자로 표현한 녀석이고, 얘를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불러.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녀석을 일반항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되게 쉬운 것부터 해볼게. 선생님이 이렇게 써보려고. 첫 번째 항은 2, 두 번째 항은 4, 세 번째 항은 6, 네 번째 항이 8. 그럼 AN이 누굴까? 쉽게 하려고 3, 6, 9, 10이면은 n번째 건 누굴까? 1, 4, 7, 1, 4, 7, 10 써볼까? 그러면 이 녀석의 값은 n번째 게 누굴까? 방금 전보다 2씩 작은 거 아닌가? 그럼 3n-2가 되는 건가? 네. 이렇게 n이라는 문자를 표현한 거를 일반항이라고 부를 거고, 일반항은 n번째 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라고 얘기하는데 1번째 항, 2번째 항, 3번째 항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서수와 기수의 표현 방식인데 우리는 몇 번째 순서에 상관 있는 서수로만 표현할 거거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A1의 값은 첫째 항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번엔 아까랑 달리 이렇게 한번 써보려고요. 2, 4, 8, 16이라고 쓴다면 n번째 항은 뭐가 될까요? 아닌 것 같은데? 네가 말하는 n제곱은 1, 4, 9, 16이 나갔을 때 n제곱이지 않나? 2, 4, 8, 16이면 누굴까?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n번째는 2의 n승이 되겠네? 이게 된 거 맞아요? 9, 99, 999, 비둘기야. 999999999. 자, 그러면 n번째이 누굴까? 첫 번째 9는 10-1이다. 두 번째 건 100-1, 세 번째 건 1000-1. 그러네. 이건 10n승 -1이겠네. 그럼 선생님이 만약에 33, 333 이렇게 하면 n번째 게 누굴까?
방금 전에 걸 3으로만 나누기 하면 되겠네. 그럼 더해볼까? 7, 77, 777 이건 어떻게 될까? 애기. 아니 10n승 마이너스 1한테 9분의 7만 곱하면 되겠네. 비율. 저 어떻게 하냐고요? 네. 아니 이걸 했으니까 밑에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 9구 비둘기가 있으면 당연히 이런 녀석은 이건 답이 뭐가 되겠어? 9분의 5. 네, 얼마나 쉬워. 되게 쉽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녀석은 이름을 구분짓거든? 만약에 1, 4, 7, 10 이렇게 나간 것들은 계속 3씩 증가하고 있니? 이건 뒤에서 앞에 걸 뺀 차이값, 큰 거에 작은 거 뺀 차이값이 항상 3으로 일정한 거네? 이런 녀석의 값을 우리는 차이값이 똑같은 숫자의 배열, 등차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차이값들을, 공통되는 차이값들을 공차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2, 4, 8, 16이라는 숫자는 아까 것들은 전부 다 더하기를 했던 건데 이것들은 계속 곱하기라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뒤에 있는 값을 앞에 있는 값으로 나누기 하면은 지금은 나눈 값들이 계속 2가 되는 것들이구만. b라는 글자는 나눈다는 표현이고 나눈 값이 똑같은 수열, 큰 거를 작은 로 나누기 했을 때 나눈 값이 똑같은 숫자의 배열, 이건 등비수열이라고 할 거야. 등차수열은 일반항이 함수로 치자면 1차 함수인 거네. 1차식인 거네. 그리고 등비수열은 지수식인 거네. 근데 아마 이렇게 셈이 있으면은 못 맞출 거거든? 셈이 12, 6, 4, 3이라고 쓴다면 바로 다음에 있는 숫자가 누구지? 만약에 1, 4, 7, 10이라고 한다면 다음 숫자가 13, 2, 4, 8, 16이면 다음 숫자가 30인 건 맞출 수 있잖아. 근데 12, 6, 4, 3이라고 쓰면 다음 숫자가 규칙성을 파악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 얘기 못해. 하지만 쌤이 이렇게 쓰면 니네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요 다음 숫자가 12분의 5거든? 그럼 이건 다음 숫자가 누굴까? 12분의 1의 역수, 12분의 2의 역수, 12분의 3의 역수. 역수를 쓴 거 아니야 지금? 이해된 거 맞아요? 그 n번째 거는 n분의 12가 n번째 거겠네. 1분의 12, 2분의 12, 3분의 12, 4분의 12를 쓴 거네. 밑에 쓴 것들은 차이값이 다 12분의 1로 똑같은 등차수열이니? 이 밑에 것들은? 그때 위에 것들은 역수의 값이지. 등차수열의 역수의 값들을 조화수열이라고 얘기해. 등차수열의 역수를 조화수열. 우리는 크게 이 세 가지를 배워.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배웁니다. 등차수열은 차이값이 똑같은 수열, 등비수열은 나눈값이 똑같은 수열, 조화수열이라는 녀석은 역수가 등차수열일 때 역수가 등차수열인 숫자의 배열을 조화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숫자로 선생님이 얘기했거든? 이제 문자로 얘기해 보려고 해. 문자로 얘기하면 갑자기 쉬웠던 게 어려워지기도 시작하거든. 첫 번장을 선생님이 A라고 하려고. 지금 등차수열만 오늘 공부하려고 하거든? 등차수열이라는 녀석의 값은 계속 똑같은 숫자를 더해 나가는 작업인데 공차의 값을 D라고 해보려고 해. 공차의 값은 뒤에서 앞에 걸 뺀 게 공차거든? 그럼 두 번째 게 A 플러스 D가 되면 뒤에서 앞에 걸 뺀 게 공차 D인 거지? 즉 뒤에서 앞에 걸 뺀 게 공차 D라는 말은 앞으로 계속 D씩 더해 나간다는 얘기네. 그럼 네 번째의 값은 A 더하기 3D가 될 거고 N번째의 값이 누구가 될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D가 1개, 세 번째는 D가 2개, 네 번째는 D가 3개야. 그럼 N번째는 D의 값이 N-1개 있을까? 여기까지 납득된 거 맞죠? 네. 쌤이 너희한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쭉 더해가지고 10까지 더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55인 거 어떻게 알아? 11, 11, 11, 11이 몇 쌍이 있으니까. 네, 11의 개수가 5쌍 있는 거지? 11이 5쌍인데 항이 10개니까 5쌍은 2분의 10쌍 5쌍 있는 거네?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쭉 다 더해서 11까지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12, 12, 이게 55였으니까 답은 66이야. 그런데 지금 이것들은 12, 그 다음 9하고 2하고 10을 더해도 12? 맞아요? 12가 몇 쌍이 있을까? 12는 5쌍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해볼까? 11을 2개씩 묶어준 2분의 11쌍이 있다고 생각해볼게. 이게 짝수여도 짝수면 딱 떨어지니까 5쌍이잖아. 하지만 홀수니까 홀수가 있으니까 딱 떨어지지 않잖아. 그거를 2분의 11쌍이 있다고 생각해버리면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약분해도 66이 나오니? 그러니까 쌍의 개수를 구할 때 이런 식으로 구해볼 생각이거든? 납득되시죠? 자, 지금은 첫 번째 AN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 네, AN의 이름은 일반항이었어. 그럼 이 녀석의 값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인 것 같은데? A 더하기 n-1 D. A의 이름은 첫 번째 항, 첫째 항. D의 이름은 공차. 앞으로 여기다 무조건 대입해서 풀 거야. A 더하기 n-1 D한테. 근데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뭐가 구하고 싶냐면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더한 녀석의 값을 구하고 싶어. 다 더하려고 하거든? 근데 등차 수열은 다 더한 녀석의 합의 값은 제일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A 더하기 n-D거든? 바로 앞에 있는 n-1번장은 누가 될까? 요거 바로 앞에 거. A 더하기 n-2D가 되겠네? 근데 이거 두 개 더한 게 누구야? 이게 두 개 더한 거니?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누가 돼? 똑같네? 이게 몇 쌍이 있는 거야? 네, 2분의 n쌍이 있겠네. 전체 항의 개수 n개 있으니까 쌍의 개수는 2분의 n쌍이 있겠네. 수열의 합은 썸이라고 하는 게 합이니까 수열의 합은 n번장까지 합은 이렇게 기재하려고 해. 이해됐을까요? 그럼 우리가 지금 공식 배운 건 첫 번째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 두 번째 등차 합 구하는 공식이 요것만 좀 조정해 써볼게. 2분의 n 2a 플러스 n-1D가 되는 건가? 이제 이게 등차수를 합구하는 공식이야. 그런데 우리는 수열의 마지막 항을 라스트 항이라고 해서 L이라고도 기재하거든? 그럼 이 녀석의 값은 A고 이 녀석의 값은 L이라고도 쓸 수 있겠네? 그래서 등차수 합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이 A 더하기 L이라고도 쓸 수 있기 때문에 A 더하기 L이 2분의 N쌍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등차수 합구하는 공식은 2분의 n쌍이 있어요. 첫 번째 끝에 거 더한 게 2분의 n쌍이 있어요.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 이렇게 납득이 되셨나요? 이제 공식, 이제 꼴랑 두 개 배웠어, 지금. 등차수 일반항, 등차수 합구하는 공식. 지금 외울 거야. a 더하기 n-d 2분의 n, 2a 더하기 n-d 여기다 이제 숫자만 대입할 거거든? 자, 그 다음은 이 얘기해보자. 쌤이 2, 4, 네모 8이라고 한다면 네모가 누구예요? 네모 6인가요? 근데 네모의 값을 구할 때 양쪽 옆에 있는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평균값을 구한 게 네모인 것 같다. 이걸 우리는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 등차 중앙이라고 얘기해. 등차 중앙의 값은 양쪽 옆에 있는 녀석의 평균값이 등차 중앙입니다. 즉 A하고 X하고 B라고 한 녀석의 값이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이라고 한다면 가운데 X의 이름이 등차 중항이고 구할 때는
평균값으로 구할 거예요. 이건 이름이 등차 중항 또는 산술 평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설명할 건 다 설명했습니다.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산수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책이 니네한테 야, 니네 숫자든 대입할 줄 아니? 똑바로 눈을 뜨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데 첫 번장부터 네 번장까지를 대입 구하라고 하니까 n번장의 값이 주어졌으면 여기다 1, 2, 3, 4만 대입한 걸 쓰란 얘기인가? 그 다음 녀석도 1, 2, 3, 4만 대입한 거 쓰세요. 그 다음 것도 1, 2, 3, 4만 대입한 거 쓰세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보만 아니면 다 맞출 거니까요. 자, 그 다음 문제도 봐볼게요.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의 값이 일반항이라고 한다면 24는 몇 번장인가요? 그러니까 이 값을 24가 나오도록 하는 n값이 누군가요? n값은 3입니다. 3 대입하면 24가 나옵니다. 답은 제3항의 값이 24가 나옵니다. 아직은 등차수열 전이야. 등차수열 아직은 전인데 이미 너희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선생님이 준비를 시켜드린 것 같거든? 다음에 있는 녀석의 일반항을 추측해보세요. 3, 5, 7, 9, 11 이건 등차수열인가? 등차수열은 일반항 구하는 공식 알려줬잖아. a 더하기 n-1d. 지금 a라는 녀석의 값이 누구래요? 공차의 값은 누구래요? 네, 계속 2씩 증가하는군요. 그 숫자만 대입하세요. 첫 번장 곱하기 n-1을 2, 첫 번장 더하기 n-1을 2. 그래서 전개했더니 그래서 일반항은 첫 번째 건 등차수열 구하는 공식에 대입할 수 있는데 두 번째 거는 등비수열 같은데? 계속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 아니야? 일반항이 누굴까? 이거네. 첫 번장이 마이너스 2고 계속 마이너스 1을 곱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네요. 지하가 열심히 듣고 있는 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줄 살짝 놓는 느낌인데? 야, 이거 n번장이 누구라고 그랬어 아까? 비둘기 9999 기억을 조작하면 안 돼. 10에 네, 여기 것들은 10-1, 100-1, 1000-1 이런 거니까 10n-1. 설령 시험에 4, 4, 4, 4 이렇게 나와도 시험을 맞출 수 있어. 이러면 일반항이 누구라고? 네, 여기다가 뭐만 곱하면 된다고? 뭐만 곱하면 된다고? 아닌데. 네, 9분의 4를 곱해야지 9가 4로 바뀌는 거죠? 어떻게 출제돼도 이거 맞출 수 있겠다, 앞으로. 그죠? 근데 선생님이 가르치는 애들 중에 상당히 많은 애들이 요거 나오면 맞추는 편인데 다른 숫자가 나오면 분명히 배웠는데 시험에 틀려오더라고.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등차술에 대해서 빈칸을 채우세요. 빈칸을 채우라고 하는데 등차술입니다. 그럼 계속 30 감소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이 녀석의 값은 등차수라고 하는데 여기서 증가한 녀석의 값이 6분의 1만큼 증가했네? 그래서 계속 6분의 1씩 증가할 겁니다. 6분의 1씩 계속 증가할 겁니다. 자, 등차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등차수를 연습합니다. 다음에 일반항의 값을 구해보세요.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쌤은 공식에 대입해서 푸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공식에 대입하는 거는 산수할 때 한 두 줄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첫 번째의 값은 10, 공차의 값은 4. 첫 번째의 값은 1, 공차의 값은 3인가? 첫 번째의 값은 20, 공차의 값은? 공차는 뒤에서 앞에 걸 뺀 게 똑같았을 때 공차라고 하거든. 뒤에서 앞에 거 뺀 게 누구야? 첫 번장은 2, 세 번장이면 A 플러스 몇 D인 줄 알아? n번장은 A 더하기 n-1D잖아. 세 번장은, 두 번장은 요게 두 번장. 세 번장은 또 D를 더한 요게 세 번장인가? 내 말이 돼요? 그럼 A 더하기 2D의 값이 마이너스 4란 얘기죠. 그럼 D의 값이 누구란 얘기예요? 네, D의 값 마이너스 3이란 얘기군요. 그러면 자, 일반항에 대해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일반항은 A 더하기 n-D의 값이 일반항이거든? 근데 등차수 일반항은 n이라는 문자에 대한 1차식이야. 1차식이면은 전개하게 되면은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인 거니? 1창 앞에 있는 계수는 무조건 공차인 거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풀려고 해. 여기다 대입해서 풀게 되면, 예를 들어 첫 번째 거 같은 경우 여기다 대입해서 풀게 되면 10 더하기 n-1 곱하기 4라고 풀면 이걸 전개해야 되잖아. 전개해서 계산은 불편함이 있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어. 이렇게 풀기 싫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 앞에 공차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렇게 풀려고. 공차가 4래. n 앞에 4라고 쓸 거야 일단. n 앞에 무조건 공차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첫 번장이 10이래. 그럼 6을 더해야지 1 대입했을 때 10이 나오지. 얼마나 간결해. 두 번째, 공차의 값이 3이래. 공차가 3이라고 하니까 n 앞에 일단 3이라고 쓸 거야. 첫 번장이 1이래. 1 대입했을 때 1 나와야 돼. 이래야지 1 대입했을 때 1 나오네. 건이 이해된 거 맞냐? 아, 이해가 안 돼? 어느 포인트에서 이해 안 됐어? 다시? 알겠습니다. 공차가 n 앞에 있어야 됩니다. 일반항은 n이라는 문자는 1차식입니다. 근데 1차항 계수의 값이 공차니까 4n이라고 쓸 거고 1대2반 첫 번장은 1대2반 게 첫 번장이잖아. A1. 첫 번장이 10이라고 하니까 1대2반 이건 4잖아. 6을 더해줘야지 10이 나온다고.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일반항을 구할 건데 공차가 3이니까 3이라고 썼고 1대2 했을 때 1 나왔으면 좋겠어. 1대2반은 3인데 1 나오려면 2를 빼야 되잖아. 자, 세 번째 거는 공차의 값이 마이너스 5라는데 공차의 값을 n 앞에 썼고요. 1대2반기 20이래. 그럼 1대2반은 이건 마이너스 5니까 20이 나오려면은 네 번째 거는 공차의 값이 마이너스 3이래.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n 앞에 마이너스 3이라고 썼고 1대2반기 2 나오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건 1대2반 마이너스 3, 2가 나오려면 5를 넣어야 되겠네. 이게 더 간결해서 이렇게 풀 겁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다음을 만족하는 일반항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세 번째의 값은 1, 다섯 번째의 값은 9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 번째이면 a 플러스 몇 d라고? 네, 세 번째 거는 첫 번째에서 공차가 2번 더해진 겁니다. 다섯 번째이면 a한테 몇 d를 더해야 돼? 네,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 4번 경과했으니까 공차를 4번 더했을 겁니다. 그럼 연립해가지고 a하고 d를 구할 수 있네. 뺐더니 2d의 값은 8입니다. 공차의 값은 4입니다. 공차가 4면 첫 번째의 값 마이너스 7인가? 그때 일반항을 구하라고 합니다. 공차의 값을 n 앞에 쓸 겁니다. 근데 1대입은 이건 4인데 1대입 했을 때 마이너스 7 나온다고 하네. 된 거 맞나요? 건이가 계속 표정이 안 좋은데? 건이야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나요. 남자친구가 혹시 기다리고 있나요? 자, 첫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공차의 값이 2분의 3인데 여섯 번째는 8이라고 합니다. 공차의 값은 2분의 3인데 여섯 번째의 값이 8이라고 합니다. 그때 첫 번째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이면은 첫 번째로부터 5번 경고한 거지? 근데 앞에 게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을 이항하려고요. 2분의 3을 이항했더니 그래서 공차의 값은 10분의 13입니다. 두 번째 건 첫 번째의 값이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이 마이너스 9고 공차의 값은 계속 몇씩 더하고 있는 거야? 근데 60일이 몇 번째인지 물어봤으니까 n번째부터 구하려고요. 공차가 5라고 하니까 5n이라고 썼습니다.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9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뭐 있어야 되죠? 요게 61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n값을 찾고 있습니다. n값은? 그러니까 답은 제15항이라고 쓸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세 번째 건 초항의 값이 3, 공차의 값은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100보다 커진 항은 몇 번 짱인가요? 처음으로 100보다 커진 걸 찾으러 갑니다. 일반항 구하고 있습니다. 공차를 n 앞에 썼습니다. 1대 2하면 3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야지 1대 2하면 3이 나옵니다. 얘가 지금 100보다 커지는 게 n값이 누구일 때인가요? 25대 2 했을 때 100보다 작죠? 자,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지금 문제의 수준은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연립방식만 풀 줄 알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일반항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하를 신경을 못 쓰고 있었네. 지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6번 짱의 값이면 a 플러스 몇 D야, 지하야? 너 수업에 집중해서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었어, 지금까지. 첫 번 장, 두 번 장, 세 번 장, 네 번 장, 다섯 번 장, 여섯 번 장이 있어요. 첫 번 장은 A, 두 번 장은 A 플러스 D. 하나 경고할 때마다 D씩 더할 거예요. 첫 번 장에서 여섯 번 장이 되기 위해서는 다섯 번 경고한 거라서 A한테 OD를 더해야 돼요.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A 더하기 N-1을 D예요. 여섯 번 장을 구하려면 6을 대입했으니까 OD예요. 수업에 좀 더 집중해주세요. 너 이런 건 혼나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쉬운 것들은 초등학생 데려다 앉혀놓고서 가르쳐도 아무도 헷갈리지 않거든. 너의 집중력이 문제 있었던 거야. 자, 여섯 번째의 값이면은 A 플러스 5D입니다. 그 값은 40입니다. 10번장이면 은주야 A 더하기 몇 D일까? 그 녀석의 값은 28입니다. 두 개 뺐습니다. 마이너스 4D의 값은 10인가? 그럼 공차의 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첫 번째의 값은 마이너스 3을 대입했더니 15, 15를 이항했더니 첫 번째는 55가 되겠네? 그럼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러 갑니다. 마이너스 3n이라고 일단 공차의 값을 n 앞에 썼습니다. 1 대입하면 55가 나옵니다. 1 대입해서 55가 나오려면은 일반항 구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요구한 거는 마이너스 50이라는 녀석은 몇 번 짱인가요? 마이너스 3n 플러스 58이라는 녀석의 값이 무엇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0이 나오나요? 2항 했더니 108, 2항 했더니 3n, n값은 36인가요? 세 번째로 갔습니다. 처음으로 음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건 n값이 누구일 때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나요? 이걸 만족하는 최초의 자연수가 누군가요? 19를 대입하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19 대입하면 57이지만 20을 대입하면 60이니까 처음으로 큽니다. 다음 주 넘어갔습니다. 11시 4분이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배운 데까지만 공부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가세요.